네, 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10대 뉴스가 있는데요. 네. 우리 불교계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통틀어서 이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불교계에서도 참 올해 많은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네. 슬픈 일도 있었고요. 정소희 아나운서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연등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번 연등회는 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렇죠. 다친 마음을 예. 가진 온 국민들을 위로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법담 스님한테는 법담 스님의 10대 뉴스 중에 제1위가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뭔지 모르시죠? 네. 예. 바로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MC가 된 게 저한테는 제1위 불교계 뉴스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건 저도 1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매주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각 불교계의 달인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과 즐거운 이야기, 같이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참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실 손님도 2014년을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내는 분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달 불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보물 1342호 미황사 괴불 현상 모사전. 높이 12m, 폭 5m 정도 되는 괴불을 그것도 색바램과 훼손 상태까지 그대로 만든 작품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괴불부처님을 그대로 똑같이 현상모사하는 그런 불사를 한 것이죠. 조그만 험이 있는 것까지도 똑같이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미황사 괴불을 똑같이 그려낸 것일까? 사찰문화재 보존연구소를 이끌어가는 총만 받는 젊은 불화가인 이수혜 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사찰문화재 보존연구소에서 소장직을 맡고 있는 이수혜라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미황사의 괴물을 그려온 지난 3년간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저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1년뿐이었다고 한다.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전시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제가 이제 불교 미술을 어우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을. 법당안 구석구석 그려진 아름다운 불화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사람들에게 불교의 또 다른 매력을 소개하고 싶다는 이수혜 소장. 불교를 사랑하고 불화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녀가 바로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찾은 오늘의 주인공이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사찰문화재 보존연구소의 이수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혜 소장님은 지난달에 불교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보물로 지정된 미황사 괴불을 현상모사를 해가지고 실물 그대로 아주 똑같이 이렇게 재현해가지고 그리신 분인데 4층 건물 정도 되는 이 크기, 높이가 약 12m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4층 건물 정도 되는 긴 괴물을 3년여 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께 삼천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걸쳐 작업하셔가지고 완성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나서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림을 딱
걸고 나니까 네. 솔직히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랬었는데 전시회가 연장이 됐잖아요. 네.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러시는 분들을 보니까 네. 아, 내가 그림을 그냥 그리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마음가짐, 몸가짐 뭐 이런 네.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연장 전시회가 공연으로 치면 이제 일종의 앵콜 공연인데요. 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불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연장 공연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이 현상모사한 괴부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잠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괴불이라는 것은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할 때 걸어놓은 대형 불화인데요. 이 우리 불가의 야단법석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법당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이제 법회를 보는 자리를 야단법석이라 하는데 야단법석. 네, 맞습니다. 불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야외 단상을 차려놓고 법회를 보는 자리를 야단법석이라는데 그 야단법석에는 반드시 괴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미양사 괴불은 조선시대 것으로 1727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스님 덕분에 저도 이해가 너무 잘 됐는데 예. 이번에 이 미양사 괴불 전시에 선보인 작품이 사실은 진품이 아니라 모사작이잖아요. 그런데도 엄청 화제가 됐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책으로 실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소장님의 작품이 담긴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극히 작게 일부분만 보는데도 저는 사실 이 책으로만으로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모사작이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괴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이렇게 하는 법회 때, 이럴 때 이제 그때 아니면은 신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미양사 괴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양사 주지 금강스님께서 네, 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괴불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야, 예. 예, 그때 한 번씩 그림을 펼쳐요. 네. 예, 근데 그게 그때 펼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펼치는 데만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펼쳐서 걸어놓는 전시하는 시간이에요. 전시하는 네.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2시간만 한다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양사 괴불을 이제 모시고 계신 스님께서도 1년에 2시간밖에 친견을 못 하시죠. 네. 예, 근데 그런 그림이 지금 전시장에 걸려서 하루 종일 이제 네. 걸려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예, 매번 그러니까는 하루에 몇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겠네요. 예,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예, 스님들 중에는 이렇게 매일 1000배를 올리시는 분들도 예. 계셨고요. 예, 그랬어요. 예. 부처님 불화가 높이 12m에 일반 주택 4층 높이라 하면 얼마나 크다는 것이 어림짐작이 되는데요. 네. 전시회를 통해서 평소에 이렇게 친견하기 어려웠던 괴불을 계속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니까 색이 바라고 훼손된 부분까지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그리셨는데 그 부분이 참 제 생각으로는 힘드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업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미양사 괴불은 처음에 그려질 당시에도 7분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스님들을 이제 화승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7분의 화승이 함께 모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예. 근데 네. 이번에 모사를 하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한 9명의 인원이 네. 함께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팀워크를 맞추는데, 호흡을 그렇죠. 맞추는데 이제 가장 힘들었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는 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천연 물감을 사용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쓰는 천연 물감은 조금만 붓고 조금만 수분의 양이 달라져도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명이라는 인원이 만약에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 예. 누구 하나가 뭐 붓이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다 물을 좀 더 넣는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색을 만들어서 덜었어더라도 색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맞추기가 좀 힘이 들었죠. 예. 네. 사실은 저희 처음 그려졌던 이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색이 바랬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현상 모사를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괴물 모사 작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2007년도였는지 8년도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미항사, 네. 그러니까 미항사에 가면은 거기 이제 주불전인 대웅보전 안에 네. 이렇게 천불도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절하고는 다르게 미항사 천불도는 종이에 그려서 네. 그걸 이렇게 배접해서 붙인 벽화예요.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금강스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벽화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제 보신 거죠. 세월이 오래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 천불도도 1754년에 제작한 네. 그림이거든요. 오래됐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이제 그림들을 이제 보면서 아, 지금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이 그림을 좀 기록해서 보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네. 그때 이제 추천을 받은 게 네. 저였죠. 아. 받은 사람이, 예, 그랬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네. 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고요. 예. 네. 그때가 인연이 되어갖고, 아, 그래서 예. 괴물까지 예. 2년이 네. 쭉 예. 나오게 되신 거군요. 예. 쉽게 말해서 그때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예, 예. 그 제가 나름대로 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모사는 복원모사가 있고 현상모사가 있는데 네, 현상모사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그대로 탈색되고 빛바랜 그 부분까지 그대로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현상모사가 훨씬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뭐 회화 작품들, 그러니까 네. 문화재가 되는 그런 회화 작품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하는 방법에는 스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원모사와 현상모사가 있는데요. 네. 그 복원모사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림이 이제 그려질 당시로 네.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이 없는 빨간색이 있으면 새빨간색, 예. 뭐 새파란색 이런 것들을 써야 아주 되는데 초기의 모습으로 예, 표현을 예.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색깔들이 그러니까 너무 새 거라서 좀 그게 거기서 오는 생경함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 세월이 지나면 좀 색도 바래고 이래야 예, 예. 예.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복원모사 할 때도 요새는 고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들은 이제 색을 하나 만들어서 한 번에 칠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현상모사라는 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그러니까 오염된 부분이 있거나, 뭐, 얼룩이 있거나, 예. 그리고 색이 뭐, 바래고, 네. 뭐, 탈락되고, 이런 네. 부분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해도 그 위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붓질이 더 여러 번 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예. 말 그대로 세월을 표현하는 거니까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인 예. 것 같습니다. 우리 보물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시도한 과정이었지만은 준비 작업까지 포함해서 3년 가까이 시간이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상 모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 과정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현상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를 이제 베껴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베낀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 네. 원본에 투명 용지를 예. 대고 실제 이제 밑그림을 다 떠내요. 네. 예. 그래서 연필선으로 다 떠낸 다음에 이제 그 밑그림조차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선 정리를 해서 먹선을 떠줘요. 아. 예. 그런 다음에 따로 보관을 하고 네. 그 위에 이렇게 천연 한지 같은 거를 올려서 다시 또 초를 내려요. 예. 그 다음에 그 초지를 가지고 이제 삼배나 뭐 모시, 면 이런 것들을 네. 다시 앞쪽에 배접을 해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또 밑그림을 아. 예, 뜨는 선을 또 다시 한번 예. 거주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채색을 하고, 채색하면서 이제 같이 모사도 하고, 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으로 부처님 전에 불화를 그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긴장도 안 하시고 얼굴이 이제 네, 화평하게 말씀 보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예, 예. 네. 너무 쉽게 사실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마치 그 현장의 작업이 저희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 것 같다는 생각도 아른아른 그림입니다. 네, 예. 들었습니다. 모사라고 해도 똑같이 잘만 그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술이자 과학이 접목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당대 최고의 화성 7명이 300년 전에 그렸던 이 그림을 그대로 이 현 시대에 재현해야 되는데 정말 이 똑같이 그리다 보면 우리 손조들의 지혜가 경이롭고 대단합니다. 또 존경심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불교미술 작가로서 이제 불교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불교미술의 수요가 있는 곳은 사찰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탱화라든가. 대부분, 예. 탱화를 이제 그려서 봉안을 하면, 네.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돼갖고, 이렇게 오래된 사찰에서 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좋은 그림을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저보다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해놓은 아름다운 그림들이 네. 그러니까 사찰 정각 안에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림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예,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예. 사실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그 과정이 3년간의 정말 대장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딱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궁금해요. 어떠셨나요? 그림이 그러니까 전시장에 딱 펼쳐지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났어요. 네. 예, 사실 너무 네. 큰 그림이고 예. 뭐 마무리가 됐을 때 펴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건 게 아니라 눕혀서 봤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완성했구나. 네. 예. 언제 그럼 실감이 나셨어요? 근데 전시장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네. 예, 딱 걸어 놓은 거를 딱 본 순간 정말 좋더라고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예.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3년이면 예. 우리 불자님들한테는 이 천일인데, 그죠? 네. 천일 기도 해양한 그 감동이, 그 보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미양사 개불 전시회의 뒷이야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수습해 봤는데요. 네. 처음부터 계획된 전시회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맞죠? 네. 이 전시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게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완성된 그림을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장소를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전시회까지 열게 됐다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스님 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시 시간을 연장할 만큼 반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 관람객들의 그 성원이 뜨거웠다면서요? 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큰 그림을 천상모사한 경우는 거의 없죠. 이번이 쉽지가 아마 않죠. 예. 처음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처음이 아닐까 아무튼 예. 하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전시를 하자 네.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마땅히 걸 장소를 이제 구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연치 않게 다른 전시 때문에 이렇게 전시 공간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벽이 딱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벽이다 느낌이 오셨나요? 그래가지고 좋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네. 좀 전시 비용도 비싸고 그렇군요. 예, 쉽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 이제 미술관 관장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괴물을 전시하려고 그러냐고. 네. 네. 근데 이 공간이 저희가 전시하는 기간 다음 날부터 네. 장기 임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몇 년간. 네. 예, 그래서 걸 기회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 예. 해가지고 기간은 얼마나 일주일 뒤에 이제 뭐 장기 임대를 준다고 예. 그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걸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 몇 년간. 근데 뭐 걸 수 있는 장소 지금 그 국립박물관에도 계암사에 네. 있는 개불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13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네. 아직 다 펼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기가 힘이 드는데 딱 우연찮게 생겨서 예.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워낙 바빴고 왜냐하면 금강 스님께서도 미양사에서 개불자를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 한 상황에서 그냥 정말 이렇게 우연하게. 예, 네. 근데 어떻게 해서 큰맘 먹고 하자 이런 장소가 생겼을 네. 때, 네. 예, 그래서 하게 됐는데 홍보도 못했어요. 예. 갑작스럽게 하느라고. 12m, 13m 정도 되는 괴물을 걸만한 장소가 거의 없죠. 예. 네. 통도사에 가면 이제 뭐 박물관 이런 데 있는데, 네. 거긴 또 지방이라, 네.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네. 네. 예. 아, 이렇게 우연하게 시작된 전시회로 또 유세 소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네.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네. 개불을 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미양서 개불 전시회가 가진 의미, 우연하게 시작됐지만 그래도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불자들 외에 일반 예. 그냥 분들도 타종교인들도. 예, 예. 타종교인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그런 거부감이 없어졌고요. 네. 예. 왜냐면은 제 친구가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인데 네. 전시를 와서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종교와라서 그런가 자기는 보고 너무 가슴이 감동이 와갖고 네. 마음이 울컥하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종교 사람들에게도 일단 불화를 바라보는 그런 뭐 시선들이 이제 네.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열리죠, 예, 마음이. 예, 마음이 이제 열릴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마련해 준 점이 예. 예, 좋았고요. 그리고 예. 문화재를 이제 보존해야 되는 측면에서 네네. 예, 저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 때는 네. 이렇게 문화재가 망가지고 훼손되면 그거를 고치는 예, 차원에서 이제 문화재를 보존했는데 그렇죠.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 근데 지금은 망가지기 전에 뭐 훼손되기 전에 예. 지키자 예방을 하자는 차원으로 그렇겠네요. 이제 바뀌고 예,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저 모사도가 이제 큰 하는 의미가 역할이 있죠. 예, 예. 굉장히 큰 거죠. 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을 하고 모사도를 통해서 뭐 대체 전시나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원본 불화나 원본 괴불이나 이런 원본되는 불교 문화재를 전시하는 과정에서 옮기고 이동하고 예.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훼손되고 훼손될 수 있죠. 예, 유실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본은 안전한데 다 보관해 놓고 예, 이렇게 똑같이 그린 작품을 전시를 하면 우리 불교 문화는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불자들은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제 말이 맞죠? 예, 예. 이번 전시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좀 아쉽고 아,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보고 예, 싶거든요. 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그럼 이 작품은 이 큰 11m에 되는 이 괴물 이 작품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금강스님께 한번 이제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상의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럽의 이제 벽화들이 성당에 있는 벽화들이 들어와서 전시되는 거 보면 그게 다 모조품들이거든요. 아,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진품이 예, 아니죠. 예. 네. 그런데 역으로 예. 우리도 이 외국에. 그림을 가지고 유럽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정말 좋은 멋진 아이템입니다. 생각이에요. 예. 그랬을 때 제 생각엔 반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기회를 뭐 만들어야죠. 네. 네.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이 외국에도 한국 불교를 알리는 정말 그렇죠. 좋은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참 네. 기대가 되고요. 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현상모사를 이 포교의 한 방법으로 네. 이렇게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뭐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작품도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이제 몇백 년 전에 선조들이 해놓은 훌륭한 작품들을 세상에 알리는 게 더 불교 미술을 그렇죠. 대중화하는 게 더 예. 빠르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명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말씀을 예, 해보면. 네. 불교 미술을 전공하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대중화시키는 일에 이제 좀 앞장서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밖에서 대중들이 보고 나면 초발심자라든지 또는 이 불교에 조예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작품이 있는 절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충동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큰 포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사를 하다 보면 현대적으로 이용해도 좋을 만한 이 그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대적으로 이용할 만한 좋은 그림.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천장 무늬만 네. 다 모아서 한 이제 작품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천장 무늬가 뭐지? 천장에 있는 꽃무늬나 아, 참 단순한 게 그냥 천장에 있는 무늬를 그대로 옮겨서 벽으로 걸었을 뿐이에요. 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그걸 불교 미술로 안 보는 거죠. 일단은 처음에 접근하기를. 처음에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우리 전통 미술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이 있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있었어? 예. 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네. 뭐, 하다못해 이제 그런 그림을 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양사 대웅보전에 가면 저런 천장에 저런 그림이 그려져 있대. 네. 라는 걸 알고 가는 분들은 우리가 사찰에 가서 법당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 사실 기도를 드리러 들어가잖아요. 사실 천장은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안 보죠. 예, 거의 안 보잖아요. 예. 특히 뭐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불자일수록 볼 일이 더 없죠. 부처님 안 보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작품을 한번 보신 분들은 예. 아무래도 기도가 끝나는 자리에서 뭐 한 번쯤 고개를 들어서 이제 천장을 좀 둘러보시는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네. 싶습니다. 옛날에는 사찰의 정각이라든지 그림, 불상, 사람 같은 것을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가들이 그리고 만들고 한 작품인데요. 이걸 단순히 우리 불교 문화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이자 세계적인 유산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수혜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불현듯 제 머리에 스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불자들조차 우리 불교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천장에 우리 불교 문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보여주시고 세상 밖으로 알리는 것이 포교의 큰 획이자 한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 이수혜 소장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는 긴장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잘하십니다. 말씀도 예. 잘하시고 네. 이 눈에서 어떤 이 사명감에 대한 그 의지가 정말 뜨겁게 맞습니다.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처음에는 불교 미술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갔을 때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 있고 네. 불화를 봐도 부처님이 있고 네. 그냥 그렇게 봤는데 미대를 가려면은 이제 입시학원을 다니잖아요. 네. 미술학원에서 그러니까는 지원을 하기 전에 대학을 선택하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예. 잡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는데 불화를 봤어요. 예. 예. 근데 그때 그냥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대 이제 불교미술학과를 가겠다 예. 해서 준비를 해갖고 이제 동국대학교를 들어갔죠. 그 한 불화, 달 전에. 예. 불화 한 폭을 그 전에는 보고 더 좋은 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게 인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런 걸 인연이자 불련이라고 하는데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끼고 불화 한 폭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화와 이렇게 부처님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불화가 선도 많고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자, 불모들 우리 절에 와서 단청하고 태화 그림을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그만치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성 같은 거 그릴 때는 숨을 딱 멈춰가지고 숨을 네. 참아가면서 그려야 선이 딱 일정하게 잘 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수혜 소장님께서 느끼는 불화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불화를 같이 이제 그리는 친구들끼리 앉아서 뭐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스개로 뭐 얘기할 때 뭐 가끔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이제 수행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아니야 주변에서 무슨 수행이야 고행이지. 그래서 부처님도 고행은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저희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힘이 드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한 자세로 똑같이 그냥 몇 시간을 그렇죠. 또 손을 그리실 때는 숨을 또 참아가시면서 숨을 참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수행의 그 과정이 불화를 그리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요새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명상법들을 막 이렇게 많이들 권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때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화를 그린 동안 명상이자 참선을 하시네요. 그렇죠. 뭐 참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불화의 매력이 점점 더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불화는 사실 절에 가면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늘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사실 천장도 잘 안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가 불화를 봤을 때 이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 이런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불화는 그러니까는 불화를 볼 때는 다른 것보다 부처님의 그 성격을 알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전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 주전으로 하는 그림이 걸려 있고 비로전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비로자나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림이 걸려 있고 그랬을 때 뭐 협시보살이 뭐 누구고 이런 식으로 불화에 대한 조금의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불화를 보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손모양을 이렇게 직원인을 하고 계시죠. 수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무외인에서 나오는 말인데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요, 왼손은 중생의 세계라.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뜻을 하나하나 알고 기도하시고 또 불화를 감상하시면 정말 좋은 공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한편에서는 불교 미술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나 강한 성향이기 때문에 작가의 창작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이제 같이 미술을 하는 친구들과 맨날 말싸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너네들은 있는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베껴 그리는데 그게 어떻게 예술이냐? 그러니까는 서양화나 뭐 동양화를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그렇게 싸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불교 미술을 하는 많은 작가들이 새로운 창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이제 가지 않아 좋은 이제 새로운 도상이 이제 우리 현대인에 이제 맞는 도상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나 이제 뭐 조각상이나 이런 건 다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그럼요. 창작이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장난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창작이나 창조는 또 모방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미술을 잘하시는 분들을 워낙 부러워했는데 소장님을 뵙고 나니 이제 불교 미술에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후배들도 가르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교 미술을 통한
포교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불사를 현상모사라는 이 새로운 장르도 계속 개척을 해 나가고 계시고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불교 불화를 정말 열심히 그려요. 네. 예, 아침부터 등교해서 거의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네. 교수님이시네요. 아이, 교수님까지는. 근데, 예,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하면서들 점점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불안해합니까? 그러니까는 졸업 이후에 이제, 생계. 예.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불교 미술을 계속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한 2학년쯤 되면은 이미 다른 이제 방향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많이 정말 안타까우실 것 안타깝네요. 같아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한 게 네. 이제 불교 미술 시장을 네. 좀 대중화하고 네. 예, 사실 저런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 미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불교 미술이 예, 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재들을 수리하고 이런 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불교 미술을 이렇게 제작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제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수리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진짜 일이죠. 뭔가 수리라고는 예.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예.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폭넓게 좀 이렇게 우리 불교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네, 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현상모사나 네. 예, 뭐 그리고 뭐 불교 미술 지금을 꼭 종교 미술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전통 미술의 하나라고 또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전통 미술. 예. 그 시장성은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예.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불교를 넘어서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불교 예술가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작업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계가 또 우리 스님들께서 네. 앞장서서 뒷받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수혜 소장님을 칭찬하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예. 남편분도 불교 미술을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맞습니까? 네. 사진 보니까 아주 미남이시던데. 예. 선남선녀세요. 예. 미양사 개불모사에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같이 참여를 하셨다는데 네. 두 분이 동국대와 전통문화교육원에서 매 학기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또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동국대를 나왔는데요.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예, 받고 다녔기 때문에 네. 뭐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받고 다녔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가 이제 제 모교고 제 후배들이고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점점 이제 그 전통문화대학교라고 이제 네. 부여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도 또 이렇게 주게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래서 계속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게 또 그렇게 할 돈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당연하다는 생각하고 있는 일을 직접 실천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수혜 소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역시 부처님을 그리시는 분이라 예. 그런지 마음이 정말 고운 분이라는 예. 생각이 들고 불교 미술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거든요. 네. 이수혜 소장님의 작품을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시회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12월 24일에 예, 개인전을 하나 기획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서 합니까? 예, 인사동에 있는 가나 인사아트라고 예, 그곳에서 이제 전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합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부산에 이제 범어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예. 네. 예, 부산 범어사 이제 대웅전에 있는 그림들, 벽화, 그리고 천장화, 예. 그리고
부산 범어사 대웅전은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천장화가 그려져 있는 틀에 꽃 조각이 다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꽃 조각들을 네. 다 이제 밖으로 예. 소개하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예.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의 불자님들께 확실하게 선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양력으로 12월 24일 날. 네, 12월 24일입니다. 장소 어디라 있죠? 예, 인사동에 있는 가나 인사 아트입니다. 예. 네. 인사동에 있는 가나 인사 아트에서 1층입니다. 예. 1층 이수혜 소장님의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작품을 또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저도 설레이는데요. 네. 21세기 불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네. 이수혜 소장님께 포교란? 아까 포교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듣고 딱 예.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뭡니까? 포교는 공감이다.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글재주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대신 그림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는 사람이 함께 공감을 한다면, 예. 부처님의 이제 세계와 마음을 공감을 한다면 그게 곧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포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소장님의 말씀에 예. 깊은 공감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괴부를 전시하는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네. 혼자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큰 부처님이 네. 저렇게 낮추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죠. 예,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 뭔가의 큰 역할을 예. 주신 것 같더라고요. 불교의 사명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시를 하면서 내내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이제 각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는데, 네. 예, 실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앞으로도 많이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혜 소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도록 큰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미양사 계보를 모셨다고 해서 저는 연세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나이 한 60대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만나보니 정말 반전이 있네요. 젊은 미모의 작가분이셨습니다. 네. 예. 그 이름처럼 앞으로 불교 미술 분야에서 빼어난 예술 작품들을 많이 그려주시고 우리 불자들에게 불법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수혜 소장님의 앞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사찰 문화재 보존 연구소의 이수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을 그리는 것을 사불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불화를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라도 부처님을 그려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모래사장에서 장난으로 부처님 상호를 그린 공덕으로 필경에는 성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떠올리고 그 가르침을 되새긴다면 나날이 행복한 불자, 나날이 행복한 날 되리라고 확신됩니다. 오늘 정소희 아나운서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동안 저를 좀 무심하지 않았나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절에 가면 저도 천장을 한 번씩 꼭 보는 습관을 좀 가져봐야겠다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장도 보시고 벽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